2022년 동아일보의 대장동 개발 및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 보도입니다. 한국신문협회는 이 보도를 한국신문상 뉴스 취재 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3년 전 동아일보에 수상 기사를 첨부한 뒤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해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다며 해당 보도의 영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상 취소와 사과, 정정 보도를 요구한 이유로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 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의 입마저 통째로 틀어막으려 든다며 자신의 범죄 기록을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리겠다는 섬뜩한 범죄 세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의혹 보도로 한국신문상을 수상한 언론사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수상 취소와 보도 정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X 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가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고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장동 녹취록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분 이재명을 만들어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와 보도 정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 조작으로 역사가 바뀌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언론사는 지난 2023년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로 한국신문협회가 수여하는 한국신문상 뉴스 취재 보도 부문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자, 우선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은 이재명 대표를 타깃으로 한 정치적인 기획 사건이고 이 과정에서 비판 언론의 재갈 물리는 보복 수사 감행했다는 것이고요. 위법적인 수사 기소 과정이 아까 참고인들 진술로 만천하에 지금 드러났습니다. 자, 우선 아까 그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당시 참고인들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거든요. 이거 두 참고인 동일합니다. 검사의 압수수색 신청 항목은 가부터 사까지 7개인데 이거 다 6개 삭선 처리 다 되고 겨우 1개 살아남았어요. 아니 무슨 명예훼손 사건에 이런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자, 그런데 한상진 참고인 이 허용 범위도 넘어서서 이 한계 허용 범위도 넘어서서 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법한 수색 상황 촬영한 영상 증거도 가지고 계시죠? 저희 집에서 진행된 압수수색 전 장면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류 취재 수첩 이거 대상 아닌데 이것도 수색당했습니까? 네, 명백하게 수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제가 당시 저희 집을 압수수색했었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건훈 검사에게 저희 집에 있는 서류나 문건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항의했는데도 물어보니까 했다는 거죠? 노트북에서 출력한 걸로 판단되는 서류는 압수수색할 수 있다라는 예. 식으로 답변했었던 기억이 네네. 자, 봉지욱 참고인도 이 본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마구잡이로 압수수색 당했다는 거죠? 짧게. 네. 그러시죠? 네. 자, 검찰에 부여된 강제 수사권은 국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도에서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마구잡이로 영장 범위 넘어서서 집행하는 거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설자 옳지 모두 다 위반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한 증거들 모두 위법 수집 증거로 배제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자, 다음으로 최초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 심각하게 위반해서 판사 지적으로 지금 3번이나 변경이 됐어요. 판사가 공판다시 한만들 이거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죽 검사들이 말을 안 들으면 판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공소사실 요지는 과거의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기자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재판부 지휘 안 따른다고요. 맞죠? 네, 법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공판정에서 지금 정치적인 선동얘기 한 거고요. 명백히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입니다. 자, 그다음 검찰 수사보고서 보세요.
제목도 본문에도 모두 다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 이게 한상진 문자 메시지 발견되었다는 식으로 적고 있어요. 이 한 건 했습니다. 이 말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당사자가 포렌식한 그 결과에도 없었죠? 제가 저 얘기를 듣고 실제로 제 휴대폰에 저런 게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했고 제가 압수수색당했었던 휴대폰을 그대로 제가 포렌식을 했고 없다는 걸 확인해서 관련된 서류는 곧 제가 민형사 고소에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 오른쪽에 실제 문제 메시지. 자,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 없습니다. 만약에 이 메시지 정말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게 확정된다면 이 수사 보고서 명백하게 허위 공문서 작성된 행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이고요. 자, 하동수 참고인 아까 역시 통계 사건에서 증거 조작에 대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주택 시장 동향에 대해서 질문한 걸 감사원이 앞뒤말 다 잘라내고 이거 통계 조작 지시로 중박했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원이 현재 재심 청구했다고도 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참고인부터 감사원이 지금까지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게 있는지 또 증거 조작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우리 기자 참고인들 한 말씀씩 추가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국토부에 어떠한 일반적인 업무상 질문이나 전화, 카톡이 있는 주는 다 통계 조작으로 둔갑시킵니다. 심지어 그 주의 변동률이 아무런 변화도 수정도 없었던 주도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를 감사원은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시간차 조작 지시라고. 조작 지시를 해도 그 주는 안 듣다가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도 들을 수 있으니 시간차 조작 지시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답니다. 대표적인 게 2020년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11월 19일 날 전세 공급 확대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대책은 11월 3일 날 대통령께서 아침 티타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전세 대책 만들어라는 지시를 하셔서 보름 만에 만드는 대책입니다. 그 대통령 지시를 하시기 전에 제가 바로 전날 수석으로부터 다음날 대통령께 전세 동향 보고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날 국토부의 전세 동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걸 조작 지시로 둔갑시킵니다. 그런데 그 주는 변동률이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변동률이 수정된 게 청와대의 지시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는 119 대책 바로 직전 주입니다. 세상에 대책이 발표되는 예정되어 있는 그 전주의 변동률을 낮추는 그런 어리석은 조작 지시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대책 효과를 과장하게 해서 낮춘다 해도 어불성설인데 대책 발표 전주에 변동을 낮추는 조작 지시를 청와대가 했답니다. 그게 감사원 수사조청서에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계속해서 7,800원 혈세를 징수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꿀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왜 대장동 이 사건을 부산저축은행 2011년부터 봐야 되냐라고 하면요. 당시에 대검 중수부가 똑바로 수사를 안 해가지고요. 대장동을 아예 수사를 안 해서 2023년 기준 대장동 미회수금, 대출금 미회수된 것과 이자가 합치면 2,731억 원이고 조우영 씨가 차명으로 운영하던 부산저축은행 SPC 벨리타우스는 2023년 기준 941억 원입니다. 두 개 합쳐서 3,672억 원이고요. 또 다른 더 뮤지엄 양지라는 차명회사까지 하면은 5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세 개 회사가 5천억 원이고요. 당시에 공적 자금이 27조가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대검 중수부 윤석열 주임검사는 대출금 회수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정치인들 잡아넣고 언론 브리핑하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왜 언론 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2021년 11월 3일에 동아일보가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임을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남욱과 정영학에게 얘기했다는 발언이 정영학 녹취록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2022년 3월 9일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진 건 저 딱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 보도. 저 보도에 출처가 없어요.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화면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출처가 없고 정영학 녹취록 제가 1325쪽 전면 공개했죠. 저에게 없습니다. 근데 저걸로 인해서 대장동 주범은 이재명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언론이 이재명을 윤석열로 주범을 바꾼 겁니까? 제가 보기엔 저 동아일보가 주범을 이재명으로 만든 건데요. 대장동하고 조폭연루설 때문에 그때 그 대선을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당시 대선 선거를 뒤집은 건 언론도 공범이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
정원 유착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명백하게 사실이 드러난 만큼 대장동 그분 보도를 추종한 언론사들이 추후 보도를 하거나 정정 보도, 사과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건 공소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 변경됐습니다. 그것도 재판장이 요구해서 변경했습니다. 검사들은 한마디 반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걸레 같은 공소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공소장을 가지고 저희를 기소를 붙였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 아닌 걸로 느껴졌습니다. 과거에 군사 독재는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언론인들을 탄압했습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 벌어진 일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언론을 수단으로 씁니다. 훨씬 죄질이 불량합니다. 좀 전에 한 건 했습니다. 문자 관련돼서 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런 문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유튜브 채널 등을 나가서 그리고 저희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없다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인권의 대변자를 자청하고 공익의 수호자를 자청하는 검찰이라면 한 번쯤은 저한테 문의를 했었어야 됩니다. 실제로 없는지. 본인들의 수사가 완벽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저한테 물어본 적이 없이 느닷없이 저런 수사보고서를 만듭니다. 저 수사보고서를 만들어서 저런 문자가 없다는 저의 주장이 허위니까 양형에 참고해달라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죄질이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강백신 검사가 여기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수사를 했고 지금 저희에 대한 수사 결과가 마치 나온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 누군가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강백신 검사와 이건웅 검사에게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위증 관련된 선서를 한 상태에서 한 건 했습니다. 저 문자 그리고 저희 집에 대한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질문을 꼭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봉지욱 기자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과 봉지욱과 대장동 일당들이 짜고 윤석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가지고 윤석열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해버린 거야. 여기까지는 됐나요? 네. 예. 그런데 봉지욱 기자는요,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할 때 네. 브로커 이름 뭐야? 조우영. 조우영 좋았다. 봉지욱은 조우영하고 통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네. 그런데 네. 검찰이 봉지욱하고 조우영이 통화한 것처럼 녹취서를 만들었어. 이거를 이렇게 봐봐. 네. 이 몰랐지? 그 판사는 요걸 보는 거예요? 요거를 만들었어. 통화한 적이 없거든. 없는데 근데 여기 봐봐, 맞지? 있는 것처럼 4번이나. 4번이나 한 번도 한 적 없어. 조작이네. 조작이네. 좋았다. 조작 걸렸어 이번에. 네. 그래가지고 이 조작한 담당 검사가 그 유명한 네. 강백신이야. 또 강백신이야? 강백신한테 현장에서 물어봤어. 네. 근데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하는데 봉지욱한테 딱 걸렸어. 자,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 같이 있었어. 자, 일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녹취록 저도 처음 보는 거여서 제가 이제 그 공판 검사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저게 아마 작성이 봉지욱 기자로 돼 있는 게 초기에 작성된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 그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저게 이제 봉지욱 기자님이 아니고 그 아래 있던 라정주 기자하고 통화한 걸 아마 속기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법정에서 이미 그 확인돼서 오류가 지정된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잠깐만. 아니 근데 저 말도 거짓말인데요. 제 재판이잖아요. 제 재판에서 녹취록이 현출된 적이 없어요. 오늘 검사들이 너무 거짓말해서 제가 지금 적고 있습니다. 아, 시원해. 그러니까 우리 봉지욱 참고인 재판에서 이 녹취록이 현출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저 녹취 제가 증인 신문을 받지도 않았는데 저 녹취록이 왜 나옵니까? 녹취의 당사자들이 나오지도 않았고 조우영 증인할 때도 저 녹취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그냥. 나는 봉지욱이 뭔가 마동석 같더라고. 마동석. 그다음에 강백신이 얼굴을 봤었어야 돼. 자, 부연. 근데 이제 보면 전날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강백 씨는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무서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난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정도면. 무서워. 저도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저나 행동은 그런데 정말 임기응변에는 정말 강하구나. 저거를 아마 본인이 해명이 잘 안 됐을 텐데 뭐 초기에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재판에서 바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제 재판 저는 매일 가잖아요. 네. 매번 가면 제가 저 녹취록을 재판에서 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 녹취서는 재판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아예. 그래요? 근데 이번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사건 기록을 안 봤습니다 아직. 근데 이번에 국정조사 때문에 이렇게 목록 정도만 쭉 살펴본 거예요. 근데 저는 조우영 씨랑 한 번 만났죠. 90분 동안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몰카를 찍고 그걸 또 이제 나중에 보도를 했는데 전화 통화를 제가 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저 녹취록 내용만 봐도 팀장 봉지욱 팀장 얘기가 나와요. 녹취록에. 예? 봉지욱 팀장 얘기합니까? 녹취록 내용에 우리 봉지욱 팀장 한번 만나시죠. 그러니까 제 팀원이었던 라정 PD가 통화를 한 건데 근데 왜 저렇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JTBC가 사과 방송할 때도 그렇고 검찰의 그 논리가 뭐냐면 봉지욱이 조우영을 만나서 윤석열을 만난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봉지욱이 그거 기사에서 뺐어. 일부러 뺐어. 악의적이야. 이거잖아요. 제가 조우영을 만났을 때는 2021년 10월 26일에고 동아일보 그분 보도가 10월 9일에 있었어요. 그분으로 난리 났을 때입니다. 조우영을 만나서 제가 윤석열을 물어볼까요? 그분을 물어볼까요? 그분이지. 그분을 물어봤고 조우영이가 유동규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근데 제가 그걸 그때 보도 못합니다. 왜? 조우영의 주장이잖아. 이래서 위에서 보도를 막더라고요. 위에서가 어디 위에? 데스크. 아니 그러니까 그 데스크가 무슨 방송국인데? JTBC. 뉴스타파가 저 아니고? 방송을 그때 이제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알았다라고 하고 이후에 검찰 수사 기록과 정영을 녹취록을 제가 입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보도를 한 거죠. 근데 일단 진짜 임기응변 하나는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했는데 저한테 용코로 걸린 거죠. 저는 그렇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저것뿐만이 아니고 거짓말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저걸 딱 보고 재창영을 실장님으로 바꾼 게 우연이 아니구나. 확신을 갖게 됐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거리감을 두고 봐서 그렇지. 내가 저런 사람 만났다고 생각해봐.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예를 들어 조작을 해. 근데 조작하고 있다라는 것도 저놈은 못 느끼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스스로. 그러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잖아. 이게 왜 조작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나는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감옥 가가지고 한 550일 억울하게 살아봐. 그렇지. 진짜 화병 나는 거지. 화병 나지. 그거 저 자리에서 봉지욱 기자가 없었으면 다른 사람들은 또 모르고 또 그냥 뻥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아마 종편에서 다뤘을 거야. 그렇지. 이번에 몰랐답니다. 바로 아무 말 잡았다. 못합니다. 자, 이거 봤죠? 자, 그리고 또 이 검사놈들이 어떤 식으로 강압 수사를 했는지 한 장면, 요 우리 김동아 의원님이 좀 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쌍방울 김태헌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태헌 본부장. 이 사람이 국회에 이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변호사비 대납 수사를 이제 받았어. 원래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했는데 대부송금으로 간 거잖아. 변호사비 대납 수사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강압 수사를 했는지 검사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폭로를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조주영 검사님, 한강일 검사님, 특히 이윤환 검사님. 이윤환 검사님은 저와 김성태 씨가 천안 매제지간인데 제가 태국에서 여자하고 바람 폈다고 이간질하면서 그렇게 검사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김성태 씨랑 저랑 싸우고 결국 그 전에 이혼했지만 저희 식구하고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마저 그분이 버리겠습니다. 21년 5월달에 조사를 2번 받았는데 신문 쪼가리 두 개 가지고 조사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대납을요. 변호사비 대납건으로 시작해서 변호사비 대납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흘러갔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검찰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와, 신문 딱 2개 갖고 와가지고. 와. 이게 지금 김태현 씨가 증언하면서 언급했던 검사들이 조주현, 이윤환, 한강일입니다. 이거 3면 PPT 3면 혹시 띄워주시겠어요? 얼굴이 있어요? 얼굴은 아니고 지금 이 이윤환 검사가 누구냐? 이윤환. 그 금감원에서 자료를 다 준비해 갔으니 압수수색을 하면 된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같이 상의까지 하고 압수수색 가기로 했는데 그것을 압수수색 안 하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과 횡령 배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검사입니다. 우리가 박상용하고 뭐 송미경, 뭐 김영란 검사, 대북송금 검사만 지금 집중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15층 그러니까 이따가 박용철 영상도 잠깐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13층에서 대북 송금하면서 이화영 부지사나 여러 사람들이 검찰에 협조를 하면
15층 그러니까 그들은 15층이라고 부르더라고. 15층이 뭐냐? 쌍방울의 배임, 횡령 배임, 주가 조작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김성태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대북송금 협조를 해주니까 주가 조작과 횡령 배임을 좀 빼주겠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15층에서 횡령 배임,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다 전부 다 무혐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태 회장의 부하 방용철이가 이번에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 얘기를 합니다. 13층이 잘 되면 15층이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층은 대북송금, 15층은 주가 조작. 함께 보겠습니다. 15층에서 자본시장법 조사를 받을 때 어마어마한 프레시아도 받았고 진짜 13층에서 이화영 증인께서 좀 약간 협조가 되고 좀 온도가 좋으면 15층이 분위기가 좋고 그건 저희들이 이제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얘기했는데 김성태 부하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봉지욱 기자가 지금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보도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검사 윤석열의 수사무마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지욱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씨라고 있습니다. 이강길 씨가 C7 그 보도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 이번에 국회에 나와서 보도의 내용을 이강길이 요거 딱 우리나라에서 한 언론사에서만 보도했습니다. 오마이뉴스만. 함께 보겠습니다. 증인은 지난 3월 11일 날 법정에서 이 증언을 했습니다. 2011년 중수부에 가서 조사받을 때 상황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조우영이가 차 한 잔 마시고 다행히 다 못 먹고 그냥 왔다. 그러니까 다음 조사는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죠. 이게 전부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만일 2011년도와 2012년도 이렇게 조우영 씨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금액이 1,100인가 1,800억인가요? 1,800억. 그걸 관련되는 수사 제대로 받아가지고 처벌받았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비난하고 있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수익 이런 부분은 모두 다 물거품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그 증인으로 나와 있는 조우영 씨가 저하고 같은 사건으로 2015년도 12월에 구속이 됩니다. 부산저축은행에 대출을 하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주택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계약서, 허위계약서를 써가지고 그게 드러나서 구속이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렸어. 이강길. 깔끔하지? 근데도 이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자, 검찰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조작 수사, 조작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만 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언론이 동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보도가 바로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출처도 불분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마치 이재명이 돈을 받은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 이 보도 이후 일파만파 번져나간 겁니다.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임을 암시하는 듯한 보도 함께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죠. 고도의 기자, 유원모 기자 두 사람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해놓고 정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약 1,208억 원의 배당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김 씨는 그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야. 이거 완전히 창작. 저희가 저 두 기자를 사실 마지막 그 국정조사 때 증인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오, 그랬어요? 신청해서 명단까지 올라갔었는데 저희가 내부 논의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하나하나 묻기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고 해서 그래서 아쉽게 빠졌습니다. 근데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너무 아쉽고 왜냐하면 이게 나와서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냐고 했을 때 그 취재원 보호는 이제 증언 거부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검사라도 되든지 뭐라고 핑계를 댈지 한번 들어봐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내부에서 좀 요청은 했었지만 약간 마지막에는 좀 전체를 정리하는 그림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빠지게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심지어 이 기사를 쓴 기자들은요. 기사 잘 썼다고 상을 받았어요. 상 받았어.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신문협회에서 수상한 상인데요. 한국신문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이 기사에 대해서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입니다. 대장동 녹취록이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 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팩트를 발굴했다. 나는 진짜 나 미치겠어요. 아니 봉지욱 기자님, 그 명예훼손 사건은 언론 이슈잖아. 근데 뭐 저는 뭐 2023년 9월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지금 사실 국정조사에서 이강길 증언 외로는 제가 다 보도했던 내용들이에요. 네. 근데 아무도 그게 주목하지 않고 믿어주질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 16번 자료 지금 방금 하나 드렸는데 동아일보 보도가 2021년 10월 9일이죠. 네.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정영학은 검찰에 녹취록을 언제 제출했을까요? 검찰에. 그때 저때 수사 초기예요. 16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당시에 현재 준비 검찰에 중이랍니다. 네, 검찰에 정영학이 제출한 게 2021년 9월 26일 플러스 10월 5일 두 번 제출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출한 거는 기사 나오기 4일 전이에요. 그러네.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직 검사들도 제대로 안 봤을 때예요. 근데 저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저거는 보면 전해졌다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소스가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도 아니에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보도가. 이러면 이거는 사실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취재원을 감추는데 이거는 사실상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녹취록이 제출된 직후에 지금 저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검찰발이라고 봐야죠. 일단 저거는 검찰 내부인데 이재명이 당선되는 거를 막고 싶은 검사 고위 검사겠죠. 왜냐하면 소스가 없는 거를 기사를 쓰겠다고 했을 때 데스크가 그 소스를 확인하겠죠. 네. 내부에선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지검장급인지 예. 고검장급인지 그렇죠. 뭐 대검의 누군지 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네. 그게 확인이 됐으니까 저 보도가 저는 초반에 저 얘기 제가 줄기차게 했습니다만 일면 톱으로 나간지 몰랐습니다.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국정조사 준비하다가 10월 9일 일면 톱 기사로 나가요. 일면 톱에 꽂히려고 하면 그 취재원은 고위직이다. 검찰 고위직. 검찰 고위직이다. 왜냐하면 청영 녹취록 지금 검찰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내부적으로 제대로 보지도 않았을 때 저게 갔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없는 내용을 퍼뜨린 거죠. 녹취록이 일단 제출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을 때 저희가 1기 수사팀이 수사를 잘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수사팀 내에서 2기 수사팀까지 이어진 검사가 있고 그 검사가 거의 윤석열의 빨대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는 다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사나 안에 이제 1기 수사팀 몇몇 검사들이 분명히 윤석열이나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한테 저런 정보를 줬을 거다. 안에 뭐 그러니까 있다는 정보가 아니라 이런 녹취록을 보니까 이런 취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정보를 흘리고 그게 또 언론과 결탁해서 저런 보도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아니 그럼 만약에 그 검찰 고위직이 이거를 기자한테 줬다면 완전히 지어서 준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 사실은 저 기자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있죠. 이용당했을 가능성. 아니 그러니까 언론사는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검찰은 어찌됐든 이걸 창작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준 건데 아무튼 저 기사 이후에 모든 언론이 그분 찾아 산만리로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제가 조우영이 만나서 유동규가 그분입니다 하면 이 보도의 발자가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그분 피켓이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아직도 있어요. 대장동 그분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극우 사람들이 그 시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정답은 발표가 돼. 물론 그분은 없어. 근데 이제 그분은 유동규잖아요, 유동규. 아니 정영학 녹음 파일에 유동규가 그게 내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말하고 다니니까 알지. 지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김만배도 야 아무도 몰라 천화동인 1호가 네 거라는 거. 정영학 녹취록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녹취록에 있는 것은 유동규라고 보도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봉주께도 얘기했지만 언론사에서 일면 탑으로 하려면 편집국장까지 다 승인이 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면 탑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동아일보나 언론사 전체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인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검찰이 소스를 줘도 그래도 확인하고 기사를 써야지. 이런 식으로 소스 준다고 다 받았을 것 같으면 뭐하러 언론사를 그거를 합니까? 확인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소스가 평검사였다면 아마 일면 탑 안 됐을 거고 상당히 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 소스야? 그럼 쓰자라고 된 건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수사팀장 김태훈 고검장이 국정조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보도가 나와서 문제가 되니까 법조기자단 간사한테 찾아가서
녹취록에 그거 오보야. 동아일보 오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간사가 기자단에 전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바로잡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사에서 그러면 당시에 수사팀장 그때 아마 3차장인가 그랬잖아요. 김태훈 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오보를 확인해 줬는데 그걸 아무도 안 쓴 거예요. 그랬어? 이게 지금 몰랐다가 김태훈 고검장이 지금 국정조사 증언하면서 처음 알려진 거예요, 지금 이게. 얘기해줬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무도 안 썼어요. 그건 확실해요. 아무도 안 썼어요. 왜 안 쓴 거죠? 아니 뭐 그러니까 기자단 내에도 내가 볼 때는 와, 기자단들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뭔가 뭐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들 이권을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자들도 특수검사는 똑같습니다. 야, 저 회사 하나 잡자라고 하면 맞아. 가는 거지. 기자단에서 친한 기자들끼리 꾸미라고 만들어. 꾸미 일본 말로 이렇게 모임 같은 걸 만들어. 동호회 비슷하게. 그래갖고 검사장 뭐 아니면 검찰총장 그 꾸미들이 약속을 쭉 잡아가지고 만나고 다니면서 거기서 그 식사 자리나 뭐 운동 자리에서 흘려주면 그거를 쓰죠. 순번을 정해요. 오늘은 내가 먼저 쓰고 다음에 흘려주면 네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무섭다, 저기 하나 잡자라고 하면 특수검사는 똑같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뭐 어디 대기업 어디를 하는데 그걸 보도 안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보도를 하는데 이 검사가 특정 방향으로 이 수사를 이끌고 가고 싶어. 그럼 기자들을 딱 돌아가는 거죠. 무서워. 근데 그 꿈이 진보지 기자들도 있을 텐데. 꿈이 다 있죠. 네, 다 이게 저 시절이 섞였잖아요. 어땠냐면 무섭다. 잘 아시다시피 법조 기자단이 완전 윤석열 한동훈하고 동화돼가지고 그들의 거의 나팔수 역할을 그때 계속 했었습니다. 법조 기자단하고 완전 검찰하고 결탁한 상황에서 자기들이 대통령을 만든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마치 자신들이 만드는 대통령이란 것 마냥 그렇게 활동해서 이게 도저히 정화작용이 안 됐죠, 스스로가. 그때 밀착이 된 계기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었어요. 맞아요. 윤석열 수사팀장하고 한동훈 팀장 있었잖아요. 네. 그때 기자들과 밀착이 돼서 많은 소스를 흘려줍니다. 기사 쓰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밀착이 됐죠. 그래갖고 한동훈 편집국장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죠. 무섭습니다, 진짜. 진짜로. 그 타겟이 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나. 누구든 될 수 있지. 그 타겟.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렇게 여론 형성되면 재판에도 영향을 미쳐요. 판사도 선입견을 맞아요. 받는 맞습니다. 재판도 그렇게 됩니다. 예. 제가 그 정진상 실장 아까 그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 참여했는데 참여해서 판사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녹취록에는 그분 나옵니까? 이것을 판사가 처음 물어봤고 그 자리에서 검사들이 약간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분이 뭐 나오긴 하는데 꼭 뭐 특정해서 누구는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만큼 판사들도 언론 보도 때문에 대장동 그분은 누구다라는 게 뇌리 속에 완전히 강하게 박혀 있는 맞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재판을 바꾸고 여론 재판을 오히려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이 정치 검사들의 이 수법인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국신문상을 향해 작심하고 언론의 민낯을 정면으로 저격했습니다. 팩트 발굴이라 치장했지만 실상은 치밀한 조작이었음을 명명백백히 밝혀냈죠. 대장동 녹취록에도 없는 그분을 창조해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뒤바꿨던 그날의 폭거. 이제는 사과와 정정 보도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권력과 결탁해 대선 결과까지 비틀어버린 언론의 범죄,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희생을 강요하고 정적 제거에만 몰두했던 검찰의 과잉 수사와 기획 의혹까지 감춰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비뚤어진 역사를 바로잡는 길. 여러분의 단호한 목소리가 절실합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